여러분 안녕하세요. 샘물 스튜디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세포 안에 있는 엔진 또는 에너지 발전소라고 말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게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미토콘드리아를 알기 위해서 우리 세포 하나하나를 자동차에 비유해 볼게요. 우리가 연료를 충분하게 주입하면 자동차가 저절로 굴러갈까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고급 휘발유를 주입했어도 이 휘발유를 에너지로 바꿔주어야만 비로소 자동차가 바퀴가 굴러가는 거잖아요. 자동차의 연료를 에너지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엔진이거든요. 우리 몸에서 이 엔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세포 안에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안에서 세포가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관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일단 소화가 되는데, 소화라는 것은 음식을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잘게 부수는 것을 말하거든요. 예를 들면 탄수화물은 잘게 부서져서 최종적으로 포도당으로 변한 다음에 혈관을 통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에너지가 바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 미토콘드리아가 이 포도당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어야만 우리 세포가 비로소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형 냉장고를 구입했어도 전기를 꽂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또는 지방산이 들어왔어도 미토콘드리아가 일하지 않으면 세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즉, 근육세포가 움직이고 심장세포는 쉬지 않고 혈액을 펌프질해서 온몸으로 보내고, 콩팥세포는 혈액을 거르는 일을 하고, 또 아이들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성장도 해야 하고, 또 우리 몸에 필요한 호르몬이나 면역세포 등 우리 몸의 필수 성분도 만들어야 하는 등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이 세포가 하는데,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죠. 냉장고에 전기가 필요하듯이 이 영양분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기관이 바로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잘 먹어도 우리 몸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눈 하나 깜빡할 힘도 없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도 없게 되고요. 우리 뇌는 그 어떤 생각도 할 수가 없고, 우리 폐는 숨을 쉴 수조차 없게 되겠고, 우리 심장은 박동을 멈추게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죽게 되는 것이죠. 잘 돌아가던 냉장고가 전기 코드를 뽑으면은 그야말로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미토콘드리아가 없으면 세포는 영양분을 통해서 그 어떤 에너지도 얻지 못하게 되고 결국 모든 기능이 정지하게 되는데, 즉 미토콘드리아는 우리의 생명의 엔진과 같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포의 에너지 발전소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의 세포는 미토콘드리아를 한 세포당 한 개씩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천 개씩 가지고 있는데, 세포가 가진 미토콘드리아의 개수는 당연히 각 세포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뇌세포나 심장세포, 간세포 등에는 수천 개의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는 반면, 피부세포나 머리카락세포, 손발톱 세포에는 아주 적은 수의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냉장고는 전기라고 하는 에너지를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세포는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영어로는 adenosine triphosphate라고 하거든요. 이 ATP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바로 미토콘드리아가 우리가 섭취한 영양분을 이용해서 이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가장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는 포도당 한 개를 가지고 최대 38개의 ATP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해요. 물론 이렇게 많은 ATP를 만들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어린아이들에게나 해당할 것 같고요. 나이 든 사람의 미토콘드리아가 저렇게 최대의 ATP를 만들 수는 없겠죠. 어린아이들은 저렇게 한 개의 포도당으로 최대 38개의 ATP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지칠 줄을 모르잖아요. 우리 손주도 별명이 울트라 선파워거든요.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지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게 일을 해서 많은 ATP를 만들어내면 우리는 활기차고 지치지 않고 병들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지 못해서 같은 영양분을 가지고도 ATP를 조금밖에 만들지 못하면 우리는 늘 기운이 없고 쉽게 지치고 또 병들게 되는 거예요. 또한 미토콘드리아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양이 다 다른데, 운동을 많이 하면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의 양이 많아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몸에, 특히 근육에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ATP를 만들 수가 있겠죠.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늘 기운이 나고 활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늘 기운이 없고 골골거리는 사람이 있는 것은 바로 미토콘드리아가 얼마나 건강하게 일을 해서 ATP 에너지를 만들어내는지의 여부와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동차가 연소하면서 매연이 많이 나오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굴뚝에서 연기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미토콘드리아도 ATP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중에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는 스스로 이 활성산소를 청소해낼 능력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나이 들어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고, 기능이 떨어지면 ATP 에너지도 잘 만들지 못할 뿐더러 활성산소의 청소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다시 산화 손상이 되고 하는 악순환이 되겠죠. 그러니까 노화가 미토콘드리아 손상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키는 또 하나의 원인은 바로 환경 오염에 노출되는 것인데, 이 환경 독소가 몸속으로 들어와서 미토콘드리아에 손상을 일으키고 에너지 발전소로서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서 수많은 질병이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원인은 과식, 특히 늦은 밤에 이 먹는 과식, 그 중에서도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 가공식품이라든가 패스트푸드 같은 그런 음식을 먹는 것도 이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해요. 미토콘드리아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더 많은 ATP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토콘드리아가 ATP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 꼭 필요한 것들이 바로 비타민 B군과 각종 미네랄, 그러니까 뭐 황, 아연, 마그네슘, 철, 망간 이런 미네랄이죠. 그리고 코엔자임 Q10과 같은 영양소들이 꼭 필요하다고 해요. 이러한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을 자주 드시는 것도 미토콘드리아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일일 것 같고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면 미토콘드리아의 산화적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인체의 에너지 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운동 꼭 하셔야 하고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은 미토콘드리아의 회복과 재생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않는 생활 습관과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뭐 바로 전반적인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잖아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미토콘드리아도 노화되고 쇠퇴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할 때 우리는 활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고, 미토콘드리아가 병들면 우리는 질병에 시달리게 되고, 미토콘드리아의 기력이 쇠해지면 우리는 노인이 되고,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멈추는 순간이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순간인데, 즉 미토콘드리아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힘 그 자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세포의 에너지 발전소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병이 발생한 후에 치료하는 것은 너무 늦은 것이라고 하잖아요. 미리미리 건강 지키셔서 활기찬 삶을 사시길 바라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